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내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거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려잡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이제 그 공장을 송도에 잘 지었는데 해당 공장이 최대 제사 공장이 세계 공장 단일 공장 기준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작년 6월부터 부분 가동을 했고 부분 가동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가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년 2분기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매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생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매출과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꾸준한 어떤 그 실적 추이를 갖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매출이 다 올라갔는데 영업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꺾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삼성바이오에피스랑 원래 바이오에피스가 완벽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일부 깎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회계상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계속 매출이 이제 성장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반도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서 사이의 유사점이라 봅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은 반도체를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의 선도 기업이긴 하지만 과거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후발 기업이었습니다. 후발 기업보다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도 기업이 했던 것을 갖다가 우수한 고급 인력을 갖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못했던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주력 사업인데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대의 오리지널 신약이 나오면 그 특허 만료 기간을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사점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유사점은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인력을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면서 똑같은 인건비가 똑같은 성능을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경쟁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제사 공장이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가동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전망치를 갖다가 가이던스를 갖다가 지금 15에서 20% 올렸습니다. 이 점이 역시 여전하게 작동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하면은 내후년부터 제휴 공장이 또 나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앉아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요. 리쥬란 만드는 회사죠. 파마 리서치가 시티십 바이오의 주식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볼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우량한 기업이 있는데 우량한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낮다 보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뭐 주식을 갖다 매수하는데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을 갖다 획득할 수 있고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지분을 매입을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에 CTC 바이오도 사실 동일한 맥락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파마 리서치가 물론 파마 리서치 좀 전에 말씀하신 여자 미용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CTC 바이오는 동물의약품 뭐 백신 만드는 기업인데 뭐 연관성이 없어 보기도 하고 있어 보기도 하는데 왜 굳이 이걸 인수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CTC 바이오가 현 대표 이전의 대표가 그 파마 리서치의 현 의장어가 중앙대 약대 이제 동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그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 파마 리서치는 꾸준히 해당 분야 여성 미용 분야에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면서 현금이 거의 한 1,800억 정도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TC 바이오에 대한 그 적대적 경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자막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에서 꾸준히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매수하는 거 보면서 단순하게 우호적인 투자인가라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한 CTC 바이오의 현 대표가 아닌 전 대표와 파마 리서치의 현 의장 사이에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맥락으로 파마 리서치가 들어왔겠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까지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 CTC 그 파마 리서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느 정도 회사가 경영권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아마 그 IT 쪽에서 애플에 납품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인지도가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더불어 그 파머 리서치가 그 벤처 캐피탈 하나 세웠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세웠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의 어떤 매수나 다른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런 맥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CTC 바이오가 이번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CTC 바이오 자체가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파머 리서치의 그 경영권 안정과 새로운 자금 유입을 통해서 CTC 바이오의 새로운 그 양사와 또 그 파머 리서치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